산업용 공조기 제조업체입니다. 생산 직원은 단 6명. 한 번 큰 주문이 들어오면 전 직원이 매달려 수시로 야간이나 주말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직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연장 근로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일용직을 쓰든 아니면 다른 청량업체 직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직원을 더 뽑는 게 해법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여건이 좋지 않고 그나마 채용을 추진해도 중소기업에는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 입국도 뚝 끊겨 중소업체마다 인력난의 아우성입니다. 이렇다 보니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0%가 주 52시간제 준비가 됐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서는 주조나 용접 등 뿌리산업과 조선업의 경우 27.5%가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밝혀 정부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공동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원자재값 상승 속에 주 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서 중소업체의 경영 압박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취재한 황정환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달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됐죠? 네, 맞습니다. 그 주 52시간제는 저녁이 있는 삶을 목표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이제 시행 3년이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직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후 지난해 1월 1일에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가 됐습니다. 또 이달 들어서부터는 대상이 더 늘어서요. 5명 이상 50인면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주 52시간제를 처음 이제 도입할 때 말씀하신 저녁에 있는 삶, 또 워라밸 같은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노동 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 노동 시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법정 근로와 연장 근로 등을 합쳐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이 68시간이던 2017년 연간 노동 시간은 2,014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2018년엔 1,986시간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952시간까지 감소했습니다. 제도 시행 4년 만에 노동 시간이 62시간 줄어든 겁니다. 네. 근로 여건에 대한 만족도도 늘어서 2017년 27.7%이던 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 만족도는 2019년에 32.3%로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게 재미있는 통계도 좀 하나 있는데요. 예. 2019년 전 국민의 수면과 식사 등 필수 시간이 5년 전보다 20분 증가했는데 이 역시 주 52시간제 도입 효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이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다고들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행 대상이 중소업체들이다 보니까 혼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재진이 다녀온 업체는 계룡시 두마면의 산업용 공조기 제조업체인데요. 이곳은 생산직 직원이 단 6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큰 주문이 들어오면 야근이나 주말 작업은 일상적이었고요. 일손이 많이 부족하면 임원들조차도 직접 장비를 들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주 52시간제로 초과 근무의 제약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언뜻 생각했을 때 인력을 더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좀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일은 정해져 있는데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만큼 직원들이 더 많아야 할 겁니다. 그렇죠. 정부도 사실 이런 효과로 취업난 해결도 좀 기대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을 뽑으려고 해도 대기업에 비해서 급여나 복리 후생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녀온 공조기 제조업체의 경우도요. 지난해 연말부터 사무직 직원 2명을 뽑고 있는데 아직도 채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채용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중소업체에서는 당분간 필요할 때마다 일용직을 쓰는 형태로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중단입니다. 지난해 전국 중소기업에서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47,700명이었지만 11.8%인 4,800명 입국에 그쳤고요. 올해는 더 줄어서 계획 인원의
5.8%만 입국했다고 합니다. 예. 고질적인 인력난에 외국인 노동자 입국도 끊겨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가 아주 시급해 보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그 가장 시급한 건 이제 인력난을 좀 해소해 주는 걸 거고요. 그 대책으로는 바로 그 원활한 외국인 인력 확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어려운 이유는 입국 후에 머무를 임시 자가 격리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남에서는 현재 천안과 아산, 금산, 부여, 청양에 외국인을 위한 임시 자가 격리 시설 6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수용 인원이 고작 100명에 불과해서요. 수요에 비해서는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 지역본부에서는 대전시와 세종시, 충청남도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 자가격리시설 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차피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한 업체에서 내기 때문에요. 그 자치단체 부담은 없고 결국 이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합니다. 네. 중소업체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법도 나와야만 중소기업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 기자 수고했습니다.